중도금이 일부 납입됐거나 실행됐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가 아예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분양자의 주장에 따라서 해제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분양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그 사유를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상가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상가 공실이 치솟고 또 경매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도 상가 대출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 분양자들은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못 치른다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상가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금융권 외에 상호금융이라고 불리는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어떻게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1금융권보다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통상 금리는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구분상가 이런 순으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대출 금리가 5% 선이라면 지식산업센터는 6% 초반, 상가는 6%에서 7%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의 경우에는 타물권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수분양자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지 원칙적으로 시행사나 시공사 측의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내용이 원칙입니다. 이 상가 계약을 하시기 전이라면 먼저 분양 대행사 측의 말만 듣지 마시고 직접 은행에 가셔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분양 대행사의 말만 믿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파는 것이 대행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좋게만 이야기하는 것들을 모두 하나씩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행 방문 예정이시라면 이 RTI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좋은데요. RTI는 Rent to Interest의 약자로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을 할 때 계산하는 대출 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는 RTI 1.5배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임대법인도 순이익에서 대출이자를 뺀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 외 법인도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포함한 영업이익에서 대출이자를 뺀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대출과 이자의 비율입니다. RTI가 1.5라는 의미는 대출이자가 100이면 임대수익은 150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잔금 대출이 70%가 나오려면 20억짜리 상가라면은 잔금이 14억이 필요한 것이고 이 14억의 잔금을 금리 연 7%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연 대출 이자가 9,8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개인 임대사업자라고 가정을 하고 RTI 1.5배 적용을 하면 임대수익은 9,800만 원에 1.5배를 곱해서 연 임대수익이 1억 4,700만 원이 나와야 되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월 차임이 약 1,230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월 임대 수익에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 5%를 곱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임대 수익이 나는 임차인을 구해야 잔금 대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계산하고 싶지 않으시려면 계약서상에 시행사는 분양가 70%에 대한 잔금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해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안 해주죠. 또는 만약에 계약금만 낸 상황이라면 수분양자가 이미 낸 계약금만 포기하면 분양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계약금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분양자가 이미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을 했거나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만 포기한다고 해서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던 일부를 납입하였던 중도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상황이라면 수분양자가 이행을 착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지나 해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일부 납입됐거나 실행됐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가 아예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사유가 적절하다면 수분양자의 주장에 따라서 해제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분양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그 사유를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또는 입주 지연, 그리고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 같은 불법행위, 그리고 준공된 건물의 심각한 하자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좀 불충분할 수가 있고요. 이 사유가 발생한 책임이 분양업체나 시행사 또는 시공사 측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 자료와 함께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를 일반인이 하나하나 검토하고 또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 이 분양 당시에 분양업체나 시행사 측에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즉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입주하기로 했던 날짜로부터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면 입주 지연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해제를 해야 하는 사유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별로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본 후에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해제 사유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같은 것들은요, 사실은 법원에 재판으로 갔을 때 필요한 것이고요. 재판 단계가 아니라 소송 외에 협의 방법으로 해결을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명확한 증거가 딱히 많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분양자도 시행사도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이 소송 절차를 달가워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상가 분양계약 해제 취소권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윈으로 연락 주시면 부동산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정보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